오늘은 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에는 기간의 계산 규정이 나옵니다. 이 법, 국세기본법이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미죠. 이것은 세법이나 국세기본법은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세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큰 죄를 저지른 범인이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떠들고 다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구속되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법에서도 국세 부과의 기간 계산이라든지 국세 징수 유예의 기간 계산 등을 잘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무는 등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55조에는 본장의 적용 범위라고 해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정한 바에 따른다는 의미죠. 다음 민법 제156조에는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적시로부터 기산합니다. 이에 반해서 민법 제157조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영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규정이죠.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민법 제158조에는 연령의 기산점에 대해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의 예외인 것이죠. 초일을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영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민법 제160조에는 역에 의한 계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간을 주, 월 또는 영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60조는 역에 의한 계산인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중간에 할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을 보면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2021년 2월 30일에 하고 그 다음에 2월에 만료를 한다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 2월이 29일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3월 1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2월 29일로 만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61조에는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이길로 만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이 된다. 이런 뜻이죠. 참고사항을 보면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도 초일을 공휴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간혹 세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일을 산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외 규정의 하나가 되겠고 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의 적수 계산은 초일을 산입, 말일 불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일 불산입의 예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간 계산의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초일 불산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연의 경우에 2023년 7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은 시작년도에 해당되는 년을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플러스 2년 하면 2025년이죠. 그 다음에 초일 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2년 되는 해의 전일인 7월 1일을 종료일로 하게 됩니다. 즉 2025년 7월 1일은 존재하는 날이기 때문에 2025년 7월 1일이 2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다음은 5월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시작 연월에 해당되는 5월을 더합니다. 2023년 1월 플러스 1월은 2023년 2월이 되죠. 다음은 초일 불산입 규정에 따라서 기산일이 31일이니까 초일 불산입의 규정에 따라서 기산일인 3월 1일의 전일인 3월 31일을 1개월이 되는 날의 종료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2월은 31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1개월이 되는 날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을 하여 28일을 만료일을 하여서 2023년 2월 28일이 1월이 되는 날이 됩니다. 만약에 29일이 말일이 되면 2월 29일이 되겠죠. 참고사항을 보겠습니다.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즉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은 먼저 시작월에 해당되는 월수를 더하죠. 그러면 2023년 2월 플러스 6월 하면 2023년 8월이 됩니다. 초일 불산입의 규정에 따라서 2023년 2월 1일이니까 초일 불산입의 규정에 따라서 기산일은 2일이 되는데 그 전날인 1일이 1개월이 되는 날의 종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8월 1일이 6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기간 계산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의 민법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대손세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난 부도음과 해수기일이 6개월 이상인 소액채권 부가가치세법상 부도음과 부도수표의 경우에 대손세 공제는 부도 발생이 1기라면 그 다음 2기에 2개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1기 확정 신고 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6월 30일이나 12월 30일, 12월 31일의 경우에는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그 다음 과시기간에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손세 공제 적용은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제1항 부호를 보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엄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는데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호 해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사례를 보면 부도 발생일이 2023년 6월 29일이라고 했을 때 기산일은 2023년 6월 30일이 되죠. 초일 불산입이니까 6개월 만료일은 2023년 12월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날에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지난 날은 12월 29일의 다음 날인 2023년 12월 30일이 됩니다. 이것은 2023년 2기니까 2023년 2기에
바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발생일이 2023년 6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기산일은 그 다음 날인 2023년 7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만료일은 그 하루 전날인 2023년 12월 31일이 되죠. 그런데 6개월 이상 지난 날은 2024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23년 2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2024년 1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도 발생일이 2023년 12월 29일이라고 할 경우에 기산일은 2023년 12월 30일이 되죠. 6개월 만료일은 2024년 6월 29일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난 날은 하루 다음 날인 2024년 6월 30일이 되니까 6개월이 되는 2024년 1기에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면 사례 3의 경우에 만일 6월 29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2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24년 6월 30일도 일요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2024년 7월 1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 되어 2024년 1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2024년 2기에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제1항 9의 2호를 보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 1을 보면 회수기일이 2023년 6월 29일이면 기산일은 2023년 6월 30일이 되고 2년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 하루 전날인 29일이 됩니다. 2년 이상 지난 날은 2025년 6월 30일이 되고 2025년 1기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례 1을 보면 회수기일이 2023년 6월 30일이라면 기산일은 2023년 7월 1일이 되고 2년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지난 날은 2025년 7월 1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25년 1기에 공제가 되지 않고 2025년 2기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차이에도 공제 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사례 1의 경우에 만일 29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해의 경우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2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30일도 일요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2025년 7월 1일이 2년이 되는 날이 되어 2025년 2기에 대손세 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2025년 6월 30일은 제가 보기로 내놓은 것이고 실제로 공휴일인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단 하루의 기간이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상 기간의 계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